배수연 연합인포맥스 뉴욕 특파원을 연결하겠습니다. 특파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6월 중순에 미국 시장이 4주 연속 랠리를 보였는데요. 7월에서 8월 동안 뉴욕 증시는 어땠는지 전해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서 일부 언급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6월 중순에 저점을 찍고 나서 지금 미국 증 뉴욕 증시가 빅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일부 기술적 분석가들은 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투자자들도 수학 시간을 뭐 그렇게 절교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가들이 애용하는 그런 분석 툴인데요. 주로 되돌림을 설명할 때 피보나치 수열을 이용한 되돌림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P로만 놓고 본다면 S&P는 7월 달 들어서 8월까지 한 12.5% 올랐습니다. 근데 이게 저점은 6월 중순에 3,600선 언저리였고요. 이 부분에서 지금 정확하게 50% 되돌림되는 수준이 한 4,231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이제 위로 뚫었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기술적 분석만 넣고 보면 더 추가로 랠리를 펼쳤던 경우는 없었던 것 같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BTIG의 그 수석 기술적 분석가인 조나단 크린스키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1974년, 2004년, 2009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해당 임계치를 확인한 이후에는 상당한 파장이 있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금 뭐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났다라고 하면서 지금 흥겨워하면서 빅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요. 이번 겨울에 원자재가 어떤 동향을 보일지도 좀 주목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9월 달부터 연준이 양적 긴축을 계속했을 때 지금의 그런 미국채 수익률 안정세가 지속될 수 있는지도 지켜봐야 될 대목이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 여월가의 전문가들도 일부 여기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65일 신고가에 해당하는 수준이 그 S&P 같은 경우에는 50%그 되돌림 수준하고 우연히 지금 일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역사적으로 그렇게 크게 긍정적인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수대가 지나고 나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도 있고 베어마켓 랠리에 대한 그런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일부 기술적 분석가들의 주장입니다. 네, 그 일각에서는 미국 증시가 극도의 과매수 구간에 접어들었다 이런 그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게 이제 뭐 과매도, 극도의 과매수를 분석하는 것 자체가 그 상대적 매수 강도 RSI를 중심으로 해서 표준 편차의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에 따라서 분석하는 내용인데요. S&P 같은 경우에는 그 이미 50일 이동 평균선 그 상단에서 표준 편차 그 두 배에 해당하는 부분에 지금 속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흔히 기술적 분석에서 볼 때 극도의 과매수 상태로 보는 상황인데요. 지금 S&P가 그 해당 구간에 진입을 한 것 같다. 그리고 지금 그 주가 배수를 볼 때 통상적으로 12개월 후 이후에 그 EPS를 감안해서 PER을 산출하는데요. 현재 수준은 한 18배 수준입니다. 그래서 두 달 전의 16배에 비해서 지금 많이 높아진 상황이라서 지금 실적이 상향 조정되지 않는다면 이 지금 주가 배수를 정당화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지금 평가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기술적 분석가들을 중심으로 지금 과매수 혹은 지금 되돌림 장세에 따른 그런 차익 실현 매물 출회 등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금융시장이 미 연방금리를 연말까지 대략 3.5에서 4% 사이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와 관련한 어떤 발언도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있었는데 연은 총재의 연설도 있었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최근 일단 뭐 파월의 이야기는 워낙에 저희들이 저는 파월 의장이 지난해 뭐 중순 이후부터 그 발언했던 내용이 분명히 말 바꾸기를 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파월보다는 저희들이 그 블러드 연은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연은 총재의 발언을 오히려 주목하는 게더 유효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파월의 의장 발언은 항상 후행적이었고 블러드 그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의 발언은 선행적이었습니다. 선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는 이미 올해 지난해 말부터 연준이 좀 더 선제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발언을 해왔었고요. 지난 3월에 금리를 인상할 때에도 75bp는 인상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지금 다시 연말까지는 연준이 금리를 150bp 정도는 추가 인상해야 된다라고 이제 공격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당장 9월 달에 인상폭이 75bp일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보적인 그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표 혹은 데이터 디펜던트하게 봐야 된다라고 입장을 유보를 했지만 진정한 그런 그 인플레이션 둔화 조짐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리고 이 인플레가 둔화되고 있다는 전반적이고 광범위한 증거가 확인될 때까지는 연준이 매파적인 행보를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연준 내의 그 비둘기파적인 행보를 이어왔던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라든지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도 같은 맥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파들도 당분간은 매파적인 그 행보에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연준 당국자들은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긴축적인 통화 정책은 계속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략적인 의견은 이번 달 말에 그 예정되어 있는 잭슨홀 미팅에서 일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잭슨홀 미팅이 그 어느 때보다도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크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달 말에 예정된 잭슨홀 미팅은 투자자들도 좀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지난번에 FOMC 직후에 파월 의장이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별로 주목을 안 했지만 75bp 인상에 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혹시 네, 맞습니다. 9월 달에 75bp를 갈 확률이 더 높은 걸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일단 월가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 연방기금금리 선물에 대한 그런 투자자들의 비율은요. 75bp 인상 수준을 50bp 인상보다는 낮게 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다는 그런 안도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이는데요. 말씀하셨듯이 지금 그 월가가 그동안 보고 싶은 부분만 본 게 아니냐. 파월 의장의 발언의 앞단, 그러니까 시장이 보고 싶은 부분만 봤고 파월 의장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뒷면은 보지 못한 게 아니냐 하는 반성론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그 연준의 스탠스는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 발언을 통해서 나올 것이다. 일부 그 월가 전문가들은 그 발언 내용 수위를 이미 연준이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75bp 인상 여부는 여전히 아직까지 시간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나오는 경제 지표, 특히 9월 초에 나오는 또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에 상당히 많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지금 점쳐지고 있습니다. 예. 환율에 대한 전망도 저희가 좀 해보고 싶은데 이제 향후에 뭐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나 이제 금리가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이제 환율에 대한 변화 당연히 뭐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데 환율에 대한 전망은 또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네, 환율은 개인적으로도 너무 관심이
큰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의 실생활에 직격탄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 부임할 때 달러원 환율이 1,000원대 후반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 1,300원을 상향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앉아서 고스란히 실질 구매력이 30% 지금 줄어드는 그런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예의주시하고 보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달러화 강세는 당분간은 계속될 것 같다는 게 연준 월가와 저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의 값인 금리가 앞으로 적어도 연준은 금리를 상당 기간 올리는 그런 기조, 긴축적인 통화정책 행보를 계속할 것이고, 이에 비해서 유럽중앙은행, ECB나 일본은행, BOJ 같은 글로벌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연준의 그런 독보적인 긴축 행보를 도저히 따라잡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돈의 값으로 놓고만 보더라도 일단은 달러화 강세를 저지할 수 있는 요인이 좀 없는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겨울이 글로벌 경기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이미 천연가스를 무기화하겠다는 뜻을 공공연히 내비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여름이라서 지금 천연가스 공급 부족이 얼마나 심각한 파장을 일으킬지 그냥 예측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겨울이 다가오고 혹한기가 다가왔을 때 유럽의 천연가스 공급이 중단됐을 경우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좀 상상이 좀 안 갈 정도이고요. 그래서 달러화가 유로화하고 1대1의 등가로 교환되는 걸 페르티 환율이라고 그러는데요. 페르티 환율 이하로 내려갈 수도 있다, 연말에는. 이런 게 이제 월가 일부 투자은행들의 전망치이고요. 저도 이런 부분은 일부 동의합니다. 그리고 엔화의 그런 안전통화로서의 지위, 그러니까 엔화는 안전통화로서의 지위가 인정받을 때 강세를 보입니다. 근데 최근 그 BOJ가 글로벌 중앙은행들하고 좀 차별화된 행보를 거듭 강조하면서 고소하면서 엔화의 안전통화로서 그 지위도 과거보다는 많이 희석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그 엔캐리 수요에 따른 그런 달러 강세 요인이 더 우위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채 수익률이 9월 달 들어서 다시 뜀박질을 한다면 엔화의 그런 달러의 환율도 다시 위로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향후 연준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하고 양쪽 긴축까지 강화했을 때 미국채 장기물이 지금 치솟을 경우에는 달러 강세를 당분간 저지할 재료가 그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뉴욕 현지 연결을 해서 미국의 상황을 저희가 좀 점검을 해봤는데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수연 특파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